Drop it.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수 강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좀 짧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잘 모르셨던 혹은 일부만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주로 많이 만들잖아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통 PC 화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서 페이지 만들기를 통해서 이제 보통 브랜드 명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페이스북 페이지는 단순하게 처음에 그냥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라고 하는 어떤 버튼을 클릭해서 만드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페이지를 만들자마자 구독자를 갖다가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까지 확보를 하고 우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비공식 페이지의 소유권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내가 어떤 식당에 갔다, 어떤 백화점에 갔다, 그걸 갖다가 포스팅을 할 때 유명 체크인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갔었다라는 그런 포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체크인 기능에 만약에 내가 방문했던 곳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누구나 그 해당되는 지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지도, 즉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위치를 등록하는 것으로 유저들은 활용하고 끝이 나지만 이렇게 체크인된 페이지, 즉 비공식 페이지라고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데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이 비공식 페이지를 내가 그 비공식 페이지의 소유권자입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맛집 혹은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사용을 하는, 그리고 방문을 하는 곳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이런 비공식 페이지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체크인을 해서 만들어 놓은 비공식 페이지를 두고 내가 따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방문객들이 체크인을 할 때는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비공식 페이지로 체크인을 하고 그곳에다가 평가를 내리고 하는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고요. 또 나는 열심히 구독자들을 모아서 사람들과 어떤 마케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구분이 돼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경우죠. 그래서 비공식 페이지를 소유권을 요청해서 페이지로 만들고 내가 소유하는 페이지로 만들고 만약에 기존에 운영하던 페이지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페이지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 개인 계정들은 많이 사용들 하시죠. 개인 계정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친구가 1000명,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친구 5000명이 다 찼어요. 그 외에도 팔로워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개인 계정에 있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요, 내 개인 계정 자체를 페이지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 계정을 페이지로 전환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친구가 5000명이에요. 그리고 팔로워가 1000명이면 5000명의 친구와 1000명의 추가적인 팔로워를 가진 내 개인 계정을 페이지로 전환하면 물론 모두 다 페이지로 전환된다고 해서 페이지에 구독자로 전환되진 않지만 약 거의 대부분, 만약에 100% 전환된다라고 하면 페이지를 만들자마자 친구 5000명과 팔로워였던 1000명을 포함한 6000명짜리의 구독자를 가진 페이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계정을 페이지로 전환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이것을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비공식 페이지의 소유권을 요청을 하고 또 하나는 내 개인 계정을 어떻게 페이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비공식 페이지를 페이지로 전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유저들이 보통 예를 들어 맛집 식당이라고 볼게요.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걸 찍어서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을 할 때 어디 어디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체크인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체크인 기능을 사용을 할 때 본인이 갔던 식당의 이름이 없으면 그 식당과 관련된 지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등록된 지도에 의해서 등록된 페이지들, 그게 비공식 페이지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찾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저는 한번 제가 여기 근처에 가끔 갔던 상상돼지라고 하는 식당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자명, 식당 이름을 갖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밑에 바로 검색한 밑에 각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카테고리를 보시면 모두, 게시물, 사람, 사진, 동영상, 페이지, 장소, 그룹, 앱, 이벤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때 장소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상상돼지와 관련된 이 이름과 관련된 페이스북 안에 등록되어 있는 지도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가 다닌 곳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곳이네요. 상상돼지, 서울에 있는 식당. 제가 한번 지금 보이는 이 장소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을 했더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존에 보지 못했던 페이지의 양식이 나타납니다. 페이지와 뭔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좀 다르죠? 한번 지금 만들어진 이 상상돼지의 지도, 맵에는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단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몇 명이 방문했다고 되어 있냐면 255명이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신기한 건 영업시간 또한 이렇게 누군가가 등록을 했어요. 이것은 상상돼지 대표님이 등록한 게 아닙니다. 유저들이 체크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정보 수정을 통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실제 이곳의 영업시간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대표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밑으로 내려갔더니 뭐도 있냐? 상상돼지를 방문했던 고객분들이 올렸던 사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죠. 누구님이 상상돼지에 있습니다. 누구님이 상상돼지에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지금 이렇게 본인이 상상돼지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사진을 찍고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인 기능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상상돼지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페이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체크인을 하고 맛있다고 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상돼지 대표님은 전혀 몰라요. 또 하나는 아직 페이지도 페이스북 마케팅을 안 했기 때문에 페이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이제 내가 페이스북 마케팅을 시작해야 되는데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이 페이지, 즉 이 장소와 관련된 비공식 페이지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페이지를 만들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도 영역에 있는 비공식 페이지를 어떻게 내 페이지로 소유권을 요청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화면이 좀 깨져 있기는 한데 오른쪽에 파란색 버튼으로 회원님의 비즈니스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원님의 비즈니스인가요? 를 상상돼지 대표님이라고 하면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영어로 나옵니다. 상상돼지 이 비공식 페이지에 소유권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못한 영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already have a verified page for this business? 즉, 이 비즈니스를 위한 어떠한 verified 된, 즉 공식적으로 인증된 페이지를 네가 가지고 있니? You can merge this unofficial page into it. 너는 이 페이지를, 즉 이 비공식 페이지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가져갈 수 있다. If you don't have a verified page, 만약에 네가 공식적인 상상돼지라고 하는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You can claim this one and verify it. 즉, 이 페이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들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클레임들, 즉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merge 상상되지 into a verified page you manage. 즉, 네가 상상되지라고 하는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면, 공식적으로 인증된 공식 인증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 연결시킬래? 라고 첫 번째 물음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 대표님이 만약에 상상되지 대표님이 운영한다면 첫 번째 게 아닌 두 번째 것, 내가 전화나 혹은 관련된 서류들을 보내서 이 페이지의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Claim and verify 상상되지 with a phone call or documents 두 번째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제 한글로 나오네요. 회원님의 비즈니스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문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서 올리세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뭐 공과금이나 전화요금 청구서. 근데 사실 공과금이나 전화요금 청구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미국, 즉 페이스북 미국 거죠. 페이스북이 봤을 때는 이게 공식적인 자료라고 인증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단, 만약에 상상되지 대표님이 내 사업자 등록증에는 상상되지라고 안 되어 있고 무슨 축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소유권 요청하기가 어렵겠죠. 사업자 등록증 상에도 상상되지라고 하는 브랜드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비즈니스 납세 파일, 정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로 우리가 스캔한 파일을 갖다가 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테스트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만약에 우리 특허청을 통해서 상표 등록을 한 상표 등록증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상표 등록증을 스캔해서 올리셔도 대부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혹은 내가 가진 상표 등록증 안에 방금 내가 검색했던 비공식 페이지의 이름과 동일한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파일을 스캔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파일들이 가능하느냐? PNG, 이미지 파일, JPG로 스캔하셨거나 PDF로 스캔하셨거나 이런 경우에 다 가능합니다. 파일을 선택하셔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파일을 선택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제가 가진 스파크업이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스캔한 파일을 올리고 제출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스파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즉시 그럼 이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이 될까요? 자, 요청이 처리되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최대 72시간 안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장 길면 며칠 걸린다는 거죠. 즉 3일이라는 시간 안에 나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페이스북을 할 때 페이스북 안에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증 상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지 여부, 그 다음에 내 생년월일, 그리고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현재 들어가서 확인 가능한 이메일 주소,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이메일, 페이스북 안에 등록되어 있는 그 이메일로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의 요청과 관련돼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답변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비공식 페이지의 소유권 요청으로 페이지 만들기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앞서서 말씀드린 내 개인 계정, 즉 내 프로필을 페이지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 개인 계정입니다. 전 한번 친구가 몇 명 있나 볼까요? 제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봤더니 친구가 4,956명 있네요. 친구가 4,952명이 있습니다. 뭐 팔로워들도 있겠죠. 자, 4,000명 되는 개인 계정을 페이지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페이지를 시작하자마자 구독자를 꽤 많이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계정도 때로는 내가 전략적으로 친구들, 즉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할 때 그 마케팅 타겟에 맞는 친구들 위주로 잘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면 페이지를 전환할 때 꽤 많은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친구가 전 4,952명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을 페이지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재 있는 내가 로그인한 이 페이스북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프로필에서 페이지로 전환을 해주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링크는 제 이 영상 밑에 제가 넣어 놨으니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 링크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분명히 상단에 파란색 바에 보시면 제가 페이스북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페이지에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프로필은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개인 계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페이지를 만들면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페이지를 만들므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개인 계정은 친구가 5,000명, 물론 팔로워 수는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 반면에 페이스북 페이지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컨텐츠나 비즈니스 목적 마케팅으로 충분히 알릴 수가 있겠죠. 자, 로그인을 해서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로그인된 내 프로필이 보이고 옆에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 클릭!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페이지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래요. 즉, 내 개인 계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의 카테고리를 나중에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 계정을 페이지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 추천하는 것에는 주로 개인에 해당되는 것, 공인, 댄서, 사업가, 정치인 이런 것들이 더 나오고요. 더보기를 눌러도 개인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카테고리들은 나중에 비즈니스 페이지로 바꿔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로 해볼 거냐면 우선 블로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굳이 3개까지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블로거와 사업가 2가지만 선택을 해서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아까 제 친구의 숫자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 친구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4,840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써있냐? 이 친구를 새 페이지에 팬으로 전환된대요. 엄청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럼 내 개인 계정은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내 개인 계정에서는 친구로도 계속 유지된대요. 엄청나죠? 네. 여기까지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내 친구 4,840명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4,840명이 선택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친구 4,840명이 선택됨이라고 되어 있는 상단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밑에 화살표를. 그러면 잘 보이지 않는데 두 번째 팔로워도 있습니다. 즉, 내 친구 말고 저와 친구는 하지 않았지만 저를 팔로우한 1326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또한 제 페이스북 새로 전환해서 만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독자로 끌고 갑니다. 이때는 어떠한 점이 있냐면 내 페이스북 친구들을 내 페이지로 끌고 가면 그래도 내 개인 계정의 친구로는 유지가 된다고 했죠. 하지만 팔로워는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로 전환하면서 구독자로 끌고 갔을 때 내 개인 계정의 팔로워에서는 전부 다 흔히 말해서 팔로워가 취소가 됩니다. 개인 계정에서는 취소가 되고 페이지로는 이동을 하고 이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이번엔 페이지를 만들 때 그 페이지에 처음 만든 페이지에 뭔가 포스팅도 같이 따라가겠냐? 프로필에 업로드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도 같이 페이지로 가져갈래? 라는 뜻이에요. 굳이 여기에 있는 동영상, 개인 계정에 있는 동영상이나 혹은 사진 등 이런 사진들을 페이지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즉 우리가 만드는 그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페이지인데 대부분 개인 계정에는 마케팅 목적으로 올린 동영상이나 사진보다는 개인적으로 올린 동영상이나 사진이 더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페이지를 좀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동영상이나 사진 혹은 사진첩은 가져가지 않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방금 우리가 과정 안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던 것들이 나옵니다. 카테고리는 뭔가요? 블로거 사업가입니다. 팔로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친구 4,840명을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팔로워 1,326명도 전부 다 제 페이지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사진 등은 어떻게 할까요? 컨텐츠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페이지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과연 만들어질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페이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신성수라는 이름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콘텐츠를 추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써 있습니다. 물론 저게 다 완료가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로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프로필, 커버 이미지 등을 바꾸고 페이지로서의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점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는 보통 도달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처음 만들어서 시작한 페이지, 구독자가 0명인 페이지보다 낮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말하기로는 이렇게 만든 페이지의 도달률이 일반적으로 만든 페이지보다 도달률이 낮다라고 하는 건 그 어디에도 올라가 있지 않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게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신성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정보란에 들어가서 과연 이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수란 이름으로 개인 계정의 프로필을 페이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페이지 이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스파크업이라고 바꾸면 과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버튼을 누르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왜 바꿀 수가 없느냐? 원래 페이지의 이름이 뭐였기 때문에 신성수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페이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꿀 때는 페이지 이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권장사항 혹은 금지사항 등의 페이지 이름을 갖다가 바꾸는 부분이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스파컵이라는 걸로 바꿔볼게요.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합니다. 최대 3일 정도 소요되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이 승인되면 비공개 페이지로 변경되거나 7일 이내에 이름을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신성수란 이름이 주식회사 스파컵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개인 계정을 페이지로 전환한 후에 첫 번째 이름 변경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알고 있던 페이지의 이름 변경 요청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페이지의 이름 변경 요청을 통해서 공식적인 어떤 페이지로 시작 단계에서 내 개인 계정의 패친들과 팔로워들을 구독자로 가지고서 시작하는 그 페이지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신성수란 이름으로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요. 약간 꼼수를 써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페이지 이름으로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 방법들은 안 알려드립니다.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페이지를 변경한 그 개인 계정은 또 우리가 이름 변경 요청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혹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개인 계정을 페이지로 전환한 그 계정은 다시 페이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제 거 개인 계정을 가지고 또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아마 하시다 보면 워낙 복잡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방금 보신 것처럼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공식 페이지들이 많이 존재들을 합니다. 백화점, 우리 백화점 마케팅 담당자님들 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백화점들 같은 경우는 이 비공식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요. 식당 사장님들, 식당 같은 경우에도 혹은 카페, 우리가 요식업에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 비공식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꼭 검색해서 소유권을 갖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개인 계정에서 활발하게 어떤 활동들을 했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내 페이스북 친구들과 소통도 잘하고 해서 내 개인 계정을 잘 키워놓으신 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지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 계정을 페이지로 전환하셔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을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친절한 성수씨,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 주실수록 저도 열심히 또 더 많은 꿀팁들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혹 강의에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다시거나 혹은 이 강의 끝에 나와 있는 저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하셔서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저에게 연락하셔서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